노다지 썰전. 오늘 다룰 기업은 SK가스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LPG, 그러니까 액화 석유가스 공급자로만 알고 있던 이 회사가요, 최근에 액화 천연가스, LNG와 발전 사업이라는 아주 강력한 새날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SK가스가 이 성공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서 안정적인 고수익을 내는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완벽하게 도약한 것이냐, 아니면 지금의 이 화려한 성과는 뭐랄까 좀 일시적인 거고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한 것이냐, 바로 이 문제를 놓고 오늘 치열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는 SK가스의 신사업이 아주 강력한 재무적 기반을 만들고 미래 성장성을 확실하게 이끌 거라는 낙관적인 입장입니다. 네, 저는 현재의 그 인상적인 성과 이면에 숨겨진 변동성, 그리고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신사업의 불확실성에 좀 더 주목해야 한다는 보다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 화려한 성적표 뒤에 가려진 위험 요소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주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SK가스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과거의 LPG 유통회사가 아닙니다. 발전 사업 이익이 본격화되면서 사업 구조나 수익성 자체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업으로 변모했어요. 이게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명확한 숫자로 증명이 됩니다. 2023년 3분기까지의 누적 세전이익이 무려 3,128억 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작년 한 해 전체 세전이익이 2,399억 원이었는데 이걸 이미 3분기 만에 30% 이상 초과 달성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수익성이에요. 과거에 3에서 4%대에 머물던 영업이익률이 올해 3분기에는 8.9%까지 치솟고요. 특히 이 신규 발전 사업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영업이익률이 30%가 넘습니다. 무려 30%예요. 이게 어떻게 일시적인 성과일 수 있겠습니까? 이건 구조적인 체질 개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앞으로 본격화될 LNG 벙커링 사업, 또 울산 AI 데이터 센터와의 시너지까지 고려하면 성장 잠재력은 그야말로 무한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그 3분기 실적이 인상적이라는 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숫자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숫자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여러 의문부호를 던지고 싶습니다. 당장 코앞에 닥친 4분기 실적부터가 문제입니다. 전력 도매 가격, 그러니까 S&P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제 막 가동을 시작한 신규 발전소의 안정화를 위한 계획 정비 기간까지 잡혀 있거든요. 회사 스스로도 3분기보다는 실적이 저조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평가는 더욱 냉정합니다. 최근 애널리스트 설문 결과를 보니까 응답자의 62.5%, 그러니까 과반수가 현재 주가 수준이 적정하다고 평가했어요. 회사가 내부적으로는 저평가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한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이죠. 시장이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볼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시황에 따라서 극심하게 변동하는 이 트레이딩 이익의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발전소 이후에 확실한 다음 성장 동력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자회사인 SK 어드밴스드는 석유화 경기 부진으로 계속 적자를 내고 있다는 점도 이건 무시할 수 없는 부담 요인이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첫 번째 논점이 발생합니다. 신규 발전소, 울산 GPS의 수익 구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저는 이걸 옵셔널리티라는 다른 기업은 흉내낼 수 없는 막강한 기회로 보는 반면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걸 단순한 변동성 리스크로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SK가스의 울산 GPS 발전소는요, 세계 최초로 LPG와 LNG를 모두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듀얼 발전소입니다. 이게 바로 게임 체인저입니다. 단순히 연료를 두 개 쓴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건 발전소가 아니라 뭐랄까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가격 변동을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대한 금융 상품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 LNG 현물 가격이 폭등하면 어떻게 될까요? SK가스는 장기 계약으로 저렴하게 확보해둔 LNG를 시장에 비싸게 내팔아서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요. 발전소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LPG를 사용해서 안정적으로 가동하면 됩니다. 이 연료 선택권 자체가 엄청난 추가 수익을 만들어내는 이른바 옵셔널리티 수익 구조인 거죠. 회사에서도 이걸 손실 위험이 없는 하이리턴 구조라고 자신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안정화 단계를 거치고 나면 이 발전소에서만 기본적으로 연간 700억에서 800억 원의 영업이익이 확보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숨쉴 위험이 없다는 표현에는 선뜻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건 다소 과장된 마케팅 용어에 가깝다고 보고요. 모든 트레이딩 수익은 필연적으로 시장 상황, 즉 시황에 따라 반동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물론 두 가지 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건 분명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항상 최적의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LNG와 LPG 가격이 동시에 급등하거나 혹은 가격 차이가 거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안정성입니다. 가동 첫 해인 만큼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고 앞서 제가 지적했듯이 4분기에도 유지보수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은 이게 1년 365일 최적의 상태로 가동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말씀하신 연간 700에서 800억 원 이익이라는 전망 역시 계획 정지 기간이 길지 않고 연중 순조롭게 가동될 때라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붙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전제가 흔들린다면 예를 들어서 예상치 못한 설비 문제로 가동이 중단되거나 안정화 기간이 길어진다면 기대 수익 역시 큰 폭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건 어떤 신규 발전소든 겪는 통과 의례와 같다고 봅니다. 첫 해의 안정화 기간을 가지고 장기적인 수익정에 발목을 잡는 근본적인 문제인 것처럼 지적하시는 건 좀 과도한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안정화 기간을 성공적으로 거치고 나면 이 듀얼 연료라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더욱 안정적인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죠. 변동성이라는 리스크보다는 구조적 강점이라는 기회에 더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 모델이 완전히 새로운 것도 아니거든요. 과거에 SK가스가 산업체에 도시가스인 LNG 대체 연료로 LPG를 공급하면서 수익을 냈던 모델을 그대로 발전소에 훨씬 더 큰 규모로 적용한 겁니다. 이미 소규모로 검증된 성공 방식을 확장한 셈이죠. 검증된 방식이라는 점은 일부 동의합니다만 산업체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과 국가 전력망에 연계된 거대 발전소를 운영하는 것은 규모와 복잡성 면에서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작은 변수 하나가 전체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죠. 바로 그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 리스크 때문에 시장이 SK가스의 가치에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리스크를 상쇄할 만큼 발전소 이후의 미래 성장 동력이 정말 확실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말씀하신 LNG 벙커링이나 데이터 센터 시너지는 과연 손에 잡히는 청사진입니까? 아니면 아직은 좀 막연한 기대에 가깝습니까? 저는 그 성장 스토리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친환경 선박 연료 시장을 겨냥한 LNG 벙커링 사업부터 보시죠. 이미 관련 부두 건설은 마쳤고요. 내년 말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벙커링 전용 선박이 완성됩니다. 사업 시작을 위한 물리적 준비는 끝난 셈이에요. 특히 주목할 점은 기존에 보유한 LNG 터미널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하는 에셋 라이트 전략이라는 겁니다. 즉, 대규모 신규 투자 없이 기존 자산을 활용해서 추가 수익을 내는 구조라 수익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울산에 들어설 AI 데이터 센터와의 시너지는 그 잠재력을 가늠하기조차 힘듭니다. 이건 단순히 전기를 파는 개념을 넘어섭니다.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운영 비용 중 하나가 바로 서버를 시키는 냉각 비용이거든요. SK가스는 발전소 바로 옆에서 LNG를 기화시키면서 공짜로 얻어지는 영하 162도의 막대한 냉열을 데이터 센터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에너지 공급자는 절대 제공할 수 없는 SK가스만의 독점적인 해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의 비용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핵심 파트너가 되는 거죠. 그림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그 그림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은 아직 계획, 검토, 가능성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발전소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고 관련 제도가 바뀌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냉열 활용 역시 아직은 내부 검토 단계에 불과하고요. 심지어 가장 중요한 고객사인 데이터 센터의 사업 계획조차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연료 공급 규모조차 추정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LNG 벙커링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레이딩 시너지 확대라는 비전은 좋지만 그래서 구체적으로 연간 얼마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숫자는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청사제는 화려하지만 당장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만한 손에 잡히는 숫자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시장이 발전소 이후에 뚜렷한 성장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혁신적인 신사업은 가능성에서 출발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핵심 역량과 기반을 갖추고 있느냐입니다. SK가스는 이미 LNG 터미널과 발전소라는 핵심 인프라를 바로 그 자리에 데이터 센터 부지 옆에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다른 경쟁자들은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우위를 점한 겁니다. 관련 제도가 바뀌는 것은 결국 시간 문제일 수 있고 냉열 활용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검토 가능한 현실적인 사안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평가하는 것은 지나치게 보수적인 시각입니다. 오히려 미래 에너지 시장의 변화와 산업 구조의 재편에 한 발 앞서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모습으로 봐야 합니다. 더 나아가 현재 주력인 LNG, 즉 C1과 LPG, C3, C4를 넘어 석유화학의 중요 원료인 에탄, C2까지 트레이딩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이건 마치 주식 투자자가 반도체주와 바이오주만 담던 포트폴리오에 2차 전지주까지 추가하는 것과 같아요. 시장 상황에 따라 가장 수익성 높은 상품을 유연하게 거래할 수 있게 돼서 트레이딩 부문의 안정성과 수익성이 극대화될 겁니다. 전략적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투자자의 관점은 다릅니다. 그 훌륭한 전략이 언제, 얼마의 이익으로 주주에게 돌아올 것인가가 핵심이죠. 그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쟁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이 부분 역시 겉으로 보이는 기대감과 그 이면에 숨겨진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SK가스가 주주환원에 있어서만큼은 시장에 매우 강력한 신뢰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실적을 한번 보시죠. 순이익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 성향 40%를 적용해서 주당 8,000원의 배당을 유지했습니다. 회사가 약속한 점진적 우상향 배당 기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겁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어떻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전이익이 이미 작년 수준을 훌쩍 넘어 사상 최대 실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주들은 당연히 작년보다 더 높은 수준의 배당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회사 측에서도 조심스럽게나마 배당금 증가를 예측하고 있고요. 또한 GPS 발전소 지분 일부를 유동화해서 1조 원에 가까운 현금을 확보한 것도 매우 영리한 재무 전략입니다.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희석시키는 유상증자 대신 자산 유동화를 통해 신규 투자 재원을 마련한 것은 주주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명백한 증거라고 봅니다.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회사 측조차 배당금 증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한 발 물러서는 마당에 그걸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긴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보다 더 주목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SK가스가 내세우는 배당 정책, 즉 연결 지배주주 순이익의 최소 25% 이상을 배당한다는 이 원칙이 내년, 그러니까 2026년까지만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는 신사업 안정화 등을 고려해서 배당 정책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재검토라는 말은 어떻게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경우 배당을 줄일 수도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거든요.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2년 뒤 배당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안고 가야 하는 셈입니다. 이걸 어떻게 마냥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겠습니까? 재검토가 반드시 부정적인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죠. 지금은 LPG와 발전 사업이 공존하는 과도기적 상황이니까 임시적인 정책을 쓰는 것이고 신사업이 완전히 안정화되고 현금 흐름이 예측 가능해지는 시점에 맞춰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사업 포트폴리오가 안정되고 현금 흐름이 더욱 탄탄해지는 만큼 그때 가서는 지금보다 더 공격적이고 안정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회사가 보여준 주주 친화적인 행보를 볼 때 주주 가치를 우선하는 기조가 쉽게 바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긍정적인 기대일 뿐 확정된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투자자에게 기대와 확정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결국 현재 SK가스는 변화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 서 있고 그 변화에는 항상 기대와 함께 불확실성이라는 그림자가 따릅니다. 저는 그 불확실성이라는 그림자에 좀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제 입장을 최종적으로 요약하겠습니다. SK가스는 LPG, LNG, 발전을 아우르는 성공적인 사업 다각화를 통해 이익의 규모와 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LNG 벙커링, AI 데이터 센터 연계 사업 등 미래 에너지 시장을 선도할 명확한 비전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더해져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도 최종 요약을 하겠습니다. 3분기의 인상적인 실적 개선은 분명 칭찬할 만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신규 발전소의 안정적인 운영이라는 단기적 과제, 시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는 트레이딩 이익의 변동성,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의 구체화라는 중장기적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시장이 왜 이 기업의 가치에 보수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지 그 이유를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양측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SK가스가 과거의 껍질을 깨고 완전히 다른 기업으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는 점, 이 하나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끝이 성공적인 비상이 될지 혹은 불확실성 속에서 잠시 숨고르기에 그칠지는 오늘 제시된 다양한 근거와 전망을 바탕으로 시청자 여러분께서 직접 판단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